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이었고요. 어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동영상 올리고 있으니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계속 연계 동영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2주 전부터 시작됐던 그 순방향적인 부분들, 그죠? 다리 조작 혹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올라오는 피, 특히 오른쪽 상체로 올라오는 피를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이냐, 또 다리 조작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 우리 몸은 각자의 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옆구리 문제들이나 앞꿈치, 뒤꿈치 혹은 발바닥 바깥쪽, 안쪽 혹은 무릎 앞쪽, 뒤쪽, 뭐 이런 쪽, 골반 쪽, 또 뭐 엉덩이, 또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뭐 짝 엉덩이 이렇게 갖고 엉덩이 크기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 사실 진짜 그렇게 이거 대부분 사람들도 엉덩이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좀 찾아내시려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 어, 앞발 쪽이, 저는 이제 왼발이 앞쪽으로 갔거든요. 저는 왼발이 앞쪽으로 갔으니까 왼쪽 엉덩이가 좀 작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뒷주머니에다가 지폐 한 5장 정도를 넣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 그, 그 지폐 5장을 넣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왜 거기에 넣게 되는지, 또 막상 넣어보면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지만 좋은 느낌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빼보면 알아요. 사실 이거 3장 넣을 때와 5장 넣을 때의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이게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그 처음엔 이거 뭐 내가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맞더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그죠? 왼쪽 다리에 오바가 걸리거나, 그죠? 왼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왼쪽 뒷주머니에 걸 빼기도 하거든요. 빼서 일시적으로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왼쪽 뒷주머니에 있는 5장을 3장은 왼쪽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2장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고, 이런 전략도 씁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은, 왜냐면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동영상이 대책 없이 길어져요. 대책 없이 길어지고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리, 망가진 원리와 회복 원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동영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돌아봤을 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고, 오늘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을 찍어야 될지, 근데 결론은 이제 세세한 부분들 몇 가지라도 계속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순방향적인 원리, 회복 원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까지만 다리 조작에 관심을 갖는데, 그 이후에는 다리 조작에 제가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러니까 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한 7시 반 정도까지는 제가 어떤 식이든 관심을 간다고 해서 막 계속 다리 조작을 하고, 전에는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한 12일, 13일, 14일, 한 2주 동안 계속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무리를 두니까 후퇴를 2번을 했습니다. 그죠? 다리 조작을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빴던 방향으로 그냥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14일 중에 2번을, 그러니까 6일은 전진하고 1번은 후퇴하고 6일은 전진하고 1번은 후퇴하고 막 이런 전략을 썼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리 조작을 이제는 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좀 천천히 가고 싶고, 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컨디션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좀 좋고, 다리 조작도 그냥 적당히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발, 뒷발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는 확실해요. 저거 원래 왼발이 앞발인데 지금 왼발 뒤꿈치가 확실히 힘이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뒤꿈치로 뭐 벽을 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확인차 하루에 한두 번 쳐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쳤을 때 느낌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몇 번 쳐줍니다. 근데 쳐도 느낌이 긴가민가 할 때는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벽치기 할 때. 앞발도 쳐보기도 합니다. 앞발도 쳐보기인데, 앞발 딱 쳤을 때 느낌이 되게 좋은 경우가 있고, 그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몇 사람인데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못 느낀다 그러면 못 느끼는 사람은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아는데 왜 나는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노력하면 되기는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기는 되는데, 우리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 한 두세 번 노력해도 안 되면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두세 번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최소한 한 3일 정도 막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한 3일쯤 지나고 나면, 예? 우리가 옛날에 뭐 롤러스케이트나 이런 거 배울 때 그냥 뭐 10분 만에 배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타봐야 그래도 좀 탄다. 약간은 이제 좀 타고 다닐 수 있다. 이 정도 되죠. 그죠? 예. 어느 정도 뭔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날짜를 보내줘야 또 배우게 되고, 거기다가 기도까지 하시면 더 세밀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리 조작을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서 하기는 해요. 하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발가락 쪽에 제가 좀 요즘은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발가락 끝을 이렇게 바닥에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떼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들기도 하고, 눌렀다가 뗐다가 하기도 하고, 눌렀다가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발가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현대인들은, 신발 신고 다니는 현대인들은 다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발가락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 전체 혹은 몸 전체 혈액순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발가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또 의외로 앞발, 뒷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전에 오른발 뒤꿈치가 너무 땅에 잘 닿는다, 이래 쪼그려 앉았을 때도 그렇고, 요즘은 쪼그려 앉아도 왼발 뒤꿈치가 땅에 잘 닿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오른발을 의도적으로 앞꿈치에 대려고 하면 잘 되져요. 잘 되죠. 예전에는 오른발은 기본적으로 뒤꿈치부터 그냥 확 되더라고. 쪼그려 앉아도 뒤꿈치가 확 닿고, 왼발은 뒤꿈치를 디디려고 해도 안 디뎌지고, 쪼그려 앉을 때.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 쪼그려 앉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오른발 뒤꿈치가 그때처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땅에 탁 붙어 있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앞꿈치, 뒤꿈치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됐구나 했는데, 그저께부터 이상하게 오른발을 이제, 아직은 그래도 뒤꿈치가 오른발이 세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발차기를 했는데, 그 벽에다 쿵쿵 차보기도 하고 앞발 발차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좋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좀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그런 거 잘 파악을 하거든요. 딱 해보면 내가 순방향 쪽, 그러니까 문제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딱 어떤 동작을 하면 트림이 탁 올라온다든가 몸이 따뜻해진다든가 뭐 다리가 가벼워진다든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거는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느낄 만한 신호들이 제가 파악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날따라 뭐 오른발을 앞차기를 하고 이제 왼팔 운동을 하고 뭐 오른쪽 어깨를 들고 뭐 이렇게 하면 컨디션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데 뭔가 딱 제자리에 딱 띡 하고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 한 5분 정도 해 보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제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앉아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왜 그랬나 하면,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이 팔이 왼팔이에요. 왼팔. 여러분 보시면 오른팔처럼 보이죠? 이게 셀카 모드라서 겁니다. 왼팔로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어깨 이렇게 좀 올려주고 오른쪽 좀 쳐주고 후 바람 불면서 이렇게 지팡이도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느낌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더 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정할 수가 없어서 저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더 많이 돌려주는 것 같아요. 이 세밀해서 제가 구분하기가 힘든데 100 중에 한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한 60%예요. 근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줘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어, 제가 말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보통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와 다리 안쪽이 약해요. 약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그죠? 저는, 제 아내는 왼쪽 다리 허벅지와 앞쪽 허벅지와 왼쪽 다리 안쪽이 약해요. 저하고 반대죠. 저는 오른쪽 다리 앞쪽과 다리 안쪽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오른손을 뭐 하냐면 이 전화기 같은 걸 이렇게 딱 잡고, 지팡이를 맨손에 잡을 때는 오른손에는 전화기를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뭐 심심하니까 전화기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자꾸 보시려고 할 때 지팡이를 잡고 오른손에 전화기 이렇게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지팡이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그 어깨도 좀 툭툭 쳐주고. 그 이제 저도 이제 전화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운동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유튜브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고 허벅지의 안쪽에다가 이게 손을 이렇게 탁 대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에다가. 제가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게 오늘 그 핵심이에요. 이 동영상의 핵심인데,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전화기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허벅지 안쪽, 그러니까 무릎 안쪽에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어 놓고 있으면, 아니, 그날 그랬다니까요. 그저께 오른발 앞차기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없어서 이게 뭐지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있다가 이렇게 탁 있었는데 이랬는데 기분이 갑자기 싹 좋아진 거야. 아니, 아주 짧은 시간에 좋아진다는 걸 확연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화기를 잡고 오른팔로 이렇게 탁 안쪽을 대고 있으니까 다리는 안 나가려고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는 안쪽으로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다리 안쪽,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이 사타구니 쪽으로 혈액이 잘 흐르질 못해요. 저는 그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강하게 알고 있어서 관심을 주기는 주는데, 하여튼 이번에 더 또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래 기분이 싹 좋아지는. 그래서 팔은 이렇게 쓱 밀고 다리는 일부러 막 안쪽으로 막 밀어봤어요. 밀어보니까 이거 확실히 기분 좋은 거 맞다. 기분 좋은 거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발 뒷발
이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다. 많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왼발은 거의 개선이 된 것 같고, 저 입장에서는 오른발은 한 70% 정도 개선이 된 거, 한 30%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쪽, 뒤쪽 문제는. 근데 문제는 안쪽, 바깥쪽 문제가 아직 굉장히 크게 남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크게 남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거 탁 되어보니까 사실 이거 된 거 이게 처음 아니거든요. 저 예전부터 그랬어요. 쉴 때는 뭐 전화기를 잡든지 오른팔은 주로 여기서 일어놓고 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을 막 집중적으로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이게, 제가 어제 밤에 최종적으로 거의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도달했는데,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저께 저녁부터.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고, 또 발차기를 할 때 그날은 일부러 벽에다가 앞발차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발 안쪽을 이렇게 벽에다가 쿵쿵 치고 했어요. 발 안쪽을 쿵쿵 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좋아서 컨디션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날 또 상체로 또 피가 많이 올라가요.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일어나면 위로 피가 많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왼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또 저녁에는 안 하고 쉬었죠. 안 하고 쉬었고, 약간 후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이래 보고 후퇴해야 되면 마지막 잠자기 전에 운동할 때 다리 조작을 반대로 해버려요. 왜? 그날 밤에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어서 다리 조작을 반대로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3일 중에 이틀은 반대로 해버려요. 짧게 하는 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강하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발바닥 모양도 반대로 짚어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대신에 왼팔 운동은 좀 해놓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쪽 다리 안쪽,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쪽과 안쪽에. 근데 제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공략해 본 적은 사실 한두 차례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대사증후군 할 때 발바닥 안쪽 또 엄지발가락 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옆으로 막 걸으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벽치기를 좀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벽에 가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앞발로 이렇게 무릎을 들고 쿵 이렇게 치잖아요. 원래 왼발은 뭐 뒤로 치든가 하고 오른발은 이렇게 무릎을 들고 쿵 치잖아요. 자, 보세요. 무릎 들면서 쿵, 무릎 들면서 쿵, 띠뚱 띠뚱 무릎 들면서 쿵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날은 무릎 들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쳤어요. 쿵. 무릎 들면서 안쪽으로. 이래 문틀이나 문지방이나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잘 이용하면 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굉장히 어색한 발치기인데 이렇게 치기도 하고, 자, 이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오른쪽 다리 안쪽이 약해. 그래서 한 번씩은 이래 걷다가 오른발 안쪽에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무릎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꾹 누르면서 발바닥 안쪽을 누르면서 이렇게 쿡 이렇게 누르면서 이쪽에 힘을 콱콱 줘봤어요. 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상을 하자면 그날 내가 낮 동안에 이게 발바닥 안이 아니고 오른쪽 다리 발 안쪽으로 치는 거는 그날 한 7, 80회 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7, 80회 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확 꺾으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체중을 이용해서 힘을 주면서 쿡쿡 꺾어보면 그걸 한 3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쪽으로 확실히 피가 흐르지 않는다. 왠가 하면 제가 이게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 있잖아요. 다리 안쪽에 뭔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지 피부가 이렇게
일자로 이게 사선으로 한 3cm, 2cm, 3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두 줄이 있더라고. 그게 어느 순간에 탁 생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이 움푹 파였어요. 그렇다고 막 깊이 파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이거 왜 파였지? 근데 뭐 거기 아팠던 흔적 기억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그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생긴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갔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와서 이제 저녁 먹고 잠깐 쉴 때 그냥 테스트 삼아서 이런 작업을 해 봤습니다. 자,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약간 2차 자극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모래주머니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제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2.5kg짜리 두 개를 이렇게 엮어버렸어요. 그러면 높이가 좀 생기라고. 높이가 생겨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자, 이 스트레칭 바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오른쪽 다리예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 무릎 안쪽에다가 이게 좀 높이 있는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탁 갖다 붙여놨어요.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눕잖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피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이 확실한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딱 이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모래주머니 있는 쪽으로 약간 아주 약하게 기대고 있어 봤어요. 기대고 있어 보니까 피가 쑥 이 오른쪽 다리 쪽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오른쪽 창자가 뻐근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방향성을 잡고 안쪽으로 탁 해보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가 개선이 되면 항상 오른쪽 창자 쪽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창자 윗부분. 저희 안에는 왼쪽 다리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왼쪽 창자 윗부분이 뻐근해지고 뭔가 갈비뼈 이 아래쪽이 뭔가 펼쳐지는 느낌과 함께 피가 잘 공급이 안 돼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창자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면서 창자가 뻐근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 안에는 왼쪽. 저는 오른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를까 저렇게 무릎 안쪽에다 탁 대고 다리를 이렇게 원래 누워있으면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이렇게 하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해서 살짝 갖다 붙였어요. 처음엔 세게도 해보고, 세게 해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냥 살짝 조금 더 세게 해보고 약하게 해봤는데, 뻐근해지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싹 좋아지다가 얘가 뻐근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했어요. 불편했습니다. 컨디션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편했어요. 하기 싫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하기 싫다. 근데 이제 분석은 냉철하게 되잖아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좋은 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 맞다. 그래서 보니까 뻐근해지니까 제가 이제 누르는 강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짝 이렇게 돼 보니까 아주 살짝 돼 보니까 아주 살짝도 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세게 눌러도 좀 센데. 근데 보세요. 제가 낮에 다리 동작을 다리 안쪽 발차기를 한 7, 80회 했고 무릎 이렇게 안쪽으로 굽혀주는 것도 한 30회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부러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툭툭 쳤어요. 발은 이렇게 놔놓고 짚을 때는 발바닥 오른쪽 다리 안쪽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다리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세밀한 동작이 잘 안 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발바닥은 안쪽으로 딱 짚고 이렇게 축축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축축. 그러면 이 안쪽으로 피가 공급이 되거든요. 자, 저렇게 걷는 거는 좀 많이 했어요. 그거 뭐 횟수로 따지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 300회는 했을 거예요.
그 에너지가 쌓였던 거예요. 에너지가 쌓였던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이렇게 해 보니까 오른쪽 상체가 뻐근해지는데 불편해지더라고요. 불편해지니까 '야, 이거 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약하게 대고 있는데 잠이 살짝 들었어요. 원래 잠자는 시간이 아닌데 누워서 좀 쉬려고 했는데 잠이 살짝 들었 그 한 30분, 한 30-40분 지났던 것 같아요. 잠을 들어서 30-40분 지났는데 아우 자고 잠을 인제 불편해서 깼는데 진짜 뻐근해지면서 이거 막 다리가 막 굳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쪽에 갑자기 피가 안 통하던 곳에 피가 확 들어오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건지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리 쪽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무릎 옆에 있는 거 빼버렸죠. 빼버리니까 괜찮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누워 있었는데 길게 잡아서 이 생각보다는 세구나. 오른쪽 상체도 뻐근하고 막 이게 약간 컨디션도 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컨디션 좀 약간 떨어졌는데 최악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일어나서 운동 쪼끔 하니까 왼팔 운동도 하네. 그러니까 다리가 개선이 됐으니까 상체 쪽으로 누워 있는 동안 상체 쪽으로 피가 계속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워서 자는 동안 왼팔 운동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또 불편하니까 자다가 보니까 가슴에 있는 거 다 던져 버렸고 막 이래 돼 있더라고. 또 가슴에 있는 게 요즘은 가슴에 또 잘 올리기 싫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다리 조작 후퇴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건지 필요하면 올리고 또 필요 없으면 일단 테스트 해 봐야죠. 처음에는 올려 봐야 돼. 올려서 이게 부담이 된다 싶으면 살짝 내려주면 되고 또 어설프다 그러면 또 더 무겁게 올려 보기도 하고 또 더 무겁게 올렸으니까 나쁘다라면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래 자기 몸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려면 테스트가 좀 생활화가 돼야 돼요. 테스트가 좀 생활화가 돼야지 '아,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런 식의 마음 상태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한 상황인데 그쵸? 그렇게 좀 좋은 마인드로 받아주셔야 되고 또 모래주머니 중량을 5 그램씩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바꾸는 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어? 그 5 그램 차이가 적정 중량 근처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100 원짜리 한 개.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게 뭔가 에너지가 쌓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는 느낌이 어땠냐면 아침에서 운동하는데 테스트 상황에 보니까 내가 다리가 이상하게 이쪽이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이나 왼발이 원래 정상이면 한 요 정도 각도로 이거 아니에요. 요 정도 각도로 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발이 뒤꿈치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오른발은 보통 이렇게 넘어져요. 저희 아내는 약간 왼발이 이렇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발보다 저희 아내는 왼발이 더 넘어지고 저는 왼발보다 오른발이 이렇게 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힘을 빼고 탁 누워 있는데 딱 보니까 오른발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세워 봤습니다. 이제 오른발을. 슬그머니 세워 보니까 느낌이 어제 이 오른쪽 다리 무릎 안쪽에다 모래주머니를 대놓고 살짝 기대는 그런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발만 세워도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그러면 발만 세워도 이 허벅지 안쪽으로 피가 통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워 있는데 이거 의식적으로 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하철에 타면 쩍벌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쩍벌려 쩍벌남 하고 다리 쫙 무릎 이렇게 벌리고 있나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편하게. 이 사람들은 안쪽으로 하면 피가 이 허벅지 안쪽으로 돌면 창자가 뻐근해지면서 불편해져요. 자기가 안 취하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던 대로 해야 편하다고 느껴요. 반대로 가면 저항이라는 게 걸려요. 원래 반대로 가야 좋은 건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어린애들이 키가 클 때 성장통이라고 있는 게 그냥 밑에 그대로 있으면 안 아픈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면 이게 뼈가 벌어지면서 이게 성장통이라고 있거든요. 그 우리도 제가 예전에 습관이 저는 거의 한 50 년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던 사람이에요. 한 40년 이상을. 오른쪽으로 누워 잤는데 왼쪽으로 누워 자면 절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결국은 내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내가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기억이 한 20 대쯤에 너무 오른쪽으로 누워 자니까 '야 이거 좀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근데 뭐 뭘 알아야죠. 뭐 모르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려고 해도 잠은 안 오고 뭔가 옆으로 누워야 잠이 올 것 같은데 왼쪽으로 누우면 더 잠이 안 오고 결국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힘들지만은 잠이 왔었죠. 그때도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40년 동안 주구장창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어지간하면 안 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뭐 왼쪽이 먹혔다든가 이럴 때는 잠깐 오른쪽으로 누울 수는 있는데 어지간하면 오른쪽으로 안 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하여튼 왜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가면 더 몸이 더 망가질정 편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또 몸은 더 망가질지언정 혈액순환은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피가 원래 잘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